부동산 집중화를 어떻게 대응할 건가, 그리고 조화로운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남해안권의 새로운 성장 거점의 기능과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 이런 남해안 남중권이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초강력 협력 사업을 좀 발굴을 해보고, 그리고 성공적인 초강력 협력과 남해안 남중권 발전 전략을 좀 만들어 나가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중권이 균형발전 전략의 또 하나의 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중앙이 아니라 경남과 전남이 함께 주도해야 합니다. 즉 지역 주도로 남중권의 발전과 거버넌스를 논의하고 추진되어야 합니다. 지역 혁신의 주체인 지역혁신협의회 역할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수도권에 대응할 만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행정구역을 초월한 초광역 협력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역 협력 사업은 지역 경제 발전과 성장 잠재력 확충에 필요한 산업, 교통 등을 시도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초광역 협력 사업은 지역의 주도성과 자율성이 강조되며 인접 지역으로만 국한되지 않고 현실적 수요에 따라 협력과 공유를 통해 유연하게 권역을 설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개념이 더욱 포괄적으로 확대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반도 남해안을 구성하고 있는 이 전남 지역과 경남 지역이 이렇게 자리를 마련한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전통적인 권역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역권이라고 하면은 그동안 우리는 호남권, 영남권, 충청권 이렇게만 익숙해졌는데, 또 지역 단위 계획이나 국토 정책에 있어서도 이 틀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생활권, 문화권도 이렇게 고착화되고 그 범위 안에서는 자원의 동원 능력도 한계에 이르렀고 또 정책 아이디어도 고갈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영호남간, 전남과 호남 지역, 남해안이 연계 인프라를 확충하고 또 인적 물적 교류 확대를 위한 그러한 노력, 지혜를 모으고자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에 대응할 만한 비수도권의 강력한 자력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광역권 전략이고 그때마다 대안으로 나왔던 것이 충청권이었죠. 요즘에도 수도권 대응하면은 충청권을 가장 먼저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충청권은 이미 수도권과 많이 동화되었다. 이제는 충청권과 내륙권을 뛰어넘어 영호남 남해안권을 주목해야 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사슬을 함께 만들고 대안을 만드는 그러한 중요한 자리가 아닌가. 남해안 신성장 산업벨트 구축은요, 문재인 정부에서 초기에 주장했던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서 환동해축과 황해축을 연결해주는 그런 연결축으로서 기능을 담당할 수가 있겠고요. 또 수도권에 대응하는 제2의 그런 신성장 산업벨트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남해안 축의 중심에 오늘 그 공간적인 그런 범위가 되는 남해안 남중권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남해안 남중권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하고 좀 분석을 해봤더니 이제 경제가 성장하고 쇠퇴하고 이런 시나리오를 분석했을 때 향후 이제 경제가 성장되고 사회 공간적으로 상생하고 통합했을 때 이런 남해안 남중권의 발전과 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경제가 성장하고 이런 양극화가 되고 분열된다면 그 현재와 같은 그런 공간적인 그런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그럴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발전과 통합을 위해서는 서로 그 사회 공간적으로는 상생과 통합을 하고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가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남해안 남중권의 신성장 산업벨트 구축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크게 저희가 경남연구원하고 공동으로 논의했던 전략은 크게 세 가지 전략으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략이 지식기술 상호 연계 및 신산업을 육성하자라는 전략이고요. 두 번째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을 활성화시키고 또 신규 산업 기반 산업 유치를 위한 그런 기반을 한번 조성을 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기후 위기에 대응해서 지속 가능한 친환경 산업 기반을 남해안 남중권에 구축해보자 하는 이런 세 가지 전략에서 저희들이 출발을 했습니다. 첫 번째 전략과 관련해서 이제 첫 번째 저희들이 지금 세부 사업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부분이 국가 첨단 소재 복합 벨트를 구축하자 하는 그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해안 남중권의 각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뭐 초경량 마그네슘이나 마그네슘 소재나 그런 그 희유 소재 이런 내용들을 좀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산업 벨트 단지를 구축을 해보자 하는 거고요. 크게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진행을 했을 때 1단계 부분에서는 이 근거 이제 관련된 내용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관련 법을 제정하는 게 좀 우선순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 첨단 소재 복합 벨트의 헤드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기관을 설립하고 또 법적으로 지원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관련된 법을 먼저 구축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각 그 핵심 지구와 기능 지구별로 그 각 지역 그 지구에 맞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단계 부분에서는 이제 산학 협력 중심의 이제 대규모 R&D 프로그램을 좀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자. 그래서 전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천대가 이 중심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서부 경남의 경우에는 이제 진주에는 경상대에서 좀 이런 핵심적인 이런 R&D를 지원해주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분담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첨단 소재 및 융복합 신소재 연구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또 최종적으로 이제 완성된 그런 그 복합 소재 그 복합 벨트를 좀 구축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좀 진행을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모빌리티하고 UAM 그러니까 그 어반에어 모빌리티 이 부분을 조금 그 남해안 남중권이 좀 선도적으로 거점 지역으로 육성을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전남에서도 뭐 이 모빌리티는 이제 광양 아니 그 영광을 좀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많이 사업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앞에서 설명드렸던 첨단 소재 복합 그 벨트하고 연계했을 때 향후 영광을 비롯해서 이 남해안 남중권의 이 모빌리티나 그 어반에어 모빌리티 부분을 조금 그 산업을 직접 활용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양에서는 그 이 모빌리티를 위한 그 배터리나 소재 산업 거점화 지역으로 좀 육성을 하고 요수는 뭐 경량 기능성 신소재 산업 부분에 대한 그런 육성의 중심지 또 경남 지역의 사천 진주 하동은 그 UAM 관련된 뭐 제조 거점 지역으로 좀 조성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고흥의 고흥 나로 우주센터하고 사천의 그 항공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좀 복합화해서 우주항공 산업 벨트를 좀 조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주항공 분야의 이제 신산업을 선점하고 또 미래 지역 거점 산업들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을 좀 복합적으로 복합화하고 또 정책적으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좀 정리를 했고요. 이제 두 번째 전략으로 이제 광양망권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및 그런 신규 산업 유치 기반 조성과 관련해서는 먼저 그 경남과 전남에 이런 천연 바이오 클러스터 연합을 좀 구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을 저희가 좀 정리를 했고요. 경남 쪽은 이제 산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런 바이오 관련된 그런 사업들, 그다음에 지금 전남 같은 경우에는 장흥까지 좀 연계해서, 물론 남중권의 범위에 장흥이 포함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연계하고 그 남해안권 전체적으로 확산되는 측면까지 고려했을 때는 지리산권하고 장흥, 그다음에 남해 안에 있는 그런 그 해양 바이오하고도 좀 연계해서 좀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정리를 했고요. 또 동북아 물류 플랫폼을 좀 구축하는 그런 내용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양항이 이제 앞으로 그 스마트 물류 항만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한 그런 스마트 그런 항만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또 이와 함께 그 융복합 스마트 물류 단지 조성을 통해서 뭐 콜드체인 물류 단지라든지 뭐 제조업 기반의 스마트 물류 단지, 뭐 도시 첨단 물류 단지 등을 그 이 남중권의 배후 지역에 좀 조성을 해 나가는 것도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상 풍력 및 플랜트 복합 클러스터 조성하고 관련된 내용인데요. 현재 이제 정부에서 이제 그 신안 해역의 8.4기가와트, 그다음에 뭐 울산하고 뭐 울산의 6기가와트, 뭐 당진 지역에 또 이제 그 해상 풍력 관련된 지금 사업들이 발표가 되고 있고, 이 그 해상 풍력과 관련된 그런 부품들을 남해안 남중권에서 좀 공급을 하고, 그 해상 풍력 발전 단지가 들어가는 인근에서 이제 그 대규모 그런 부품들을 조립해서 완제품을 만드는 그런 형식으로 좀 추진을 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제안을 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전략, 기후 위기 대응한 그런 지속 가능 그 친환경 산업 기반을 좀 구축해 보자는 측면에서는 수소 융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부분, 이 부분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해상 풍력하고 좀 연계를 해서 해상 풍력에서 생산된 전기를 활용해서 그 수소 융복합 클러스터를 좀 조성을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뭐 친환경 선박 관련한 그 LNG 벙커링과 관련된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그런 내용들도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소규모 항만 분야에서도 좀 친환경적이고 다기능적인 그런 항만을 구축해서 뭐 관광 자원이나 뭐 어촌 지역의 그런 그 새로운 그런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남해 남중권 발전협의회가 얼마만큼 좀 강한 협의회가 되어야 되냐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여기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을 쓰려고 하다가 안 썼습니다. 근데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제 부울경 메가시티를 할 때는 저희는 특별지방자치단체로 갔다가 나중에 통합까지 생각하는 그런 모델이거든요.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초광역 사업을 하기 위한 그 정도의 어떤 느슨한 특별지방자치단체, 그 정도는 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이 안에 내부적인 어떤 협의가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직 이것 저희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남해 남중권 발전 전략에서 논의를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넣지는 않았는데 이거보다는 좀 더 강한 추진 주체가 있어야만 추진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사실 교통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통망의 핵심은 여기 지금 여러 가지 매력적인 교통수단들이 들어와 있는데 뭐 이런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 핵심 세 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국도 77호선 하나가 있고, 두 번째가 남해에서 해저터널, 세 번째가 남해 고속철도 부산에서 목포까지 이어지는
이 세 개의 큰 철도, 터널, 그다음에 국도가 이게 정리가 좀 돼야만 이 동부 전남과 서부 경남의 한 1시간 생활권 그 안에 관광이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 여수까지는 오거든요. 순천까지도 갑니다. 순천에서 남해까지는 못 가요. 갈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면 2시간 걸려요. 하동까지는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딱 막힙니다. 이게 이제 교통이 아니고는 사실 이 현재 지금 막혀 있는 어려움을 뚫을 수 없다. 사실 여객이나 이런 걸로 가능하긴 하죠. 근데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이동량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당연히 이제 여객이나 유람선은 연계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교통 인프라는 일단 가장 시급하던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관광교통 시스템 마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시대에 보면 좋겠죠. 그럼 거점인데요. 진주보다는 지금 훨씬 이제 여수가 크죠. 많이 오고 여수 순천 그다음에 이 연결 지어지는 뭐 고흥 그다음에 벌교 보성 뭐 이렇게 쭉 이어지는 벨트가 훨씬 더 강력한데, 사실 이제 진주가 조금 더 역할을 더 하고 교통이 이제 좋아지면 여수와 진주를 거점으로 두고 연계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섬진강이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예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처음으로 문화예술 벨트를 추진했는데 이게 조금 더 뭉쳐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주변에 이제 형성되어 있는 마을들을 활용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주민주도 사업들을 좀 많이 추진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강을 활용한 이제 교통수단이라든지 레저라든지 이런 게 추가로 좀 들어와 줘야만 이 전체의 어떤 섬진강이 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은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테마 보시면 알겠지만 이 테마가 똑같습니다. 이순신 섬, 공룡, 섭지 연결하는 크루즈. 아직도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근데 여기를 뭔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브랜딩 전략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지리산을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 한번 해보자. 이 옛날에 논의를 했었거든요. 저희가 가능성이 있다 보는데 요거에 대한 새로운 시도가 한번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희가 하동이 세계 세계 차문화 엑스포를 개최하는데 사실 보성이랑 같이 하려 했다 지금 사실 경남만 하고 있습니다만, 전남도 차문화가 상당히 발전되어 있고 그다음에 차로도도 잘 되어 있잖아요. 경남도 사실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브랜딩 전략들이 이제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기존하고는 좀 다른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다음에 스마트 관광 시스템 잘 아시겠는 넘어가고, 뷰포인트 뭐 이런 것들은 최근에 가장 또 매력적인 콘텐츠니까요. 그리고 이벤트인데 섬문화 엑스포는 예전에 제주도에서 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빼퇴하다가 이제 그만뒀는데, 이제 우리나라 섬의 날이 올해 8월 8일 두 번째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섬이 가지고 있는 이 매력적인 역사 문화와 자연환경, 생태 여러 가지 자원들을 한 번 더 종합적으로 전남과 경남이 전체 섬을 대다수 차지하니까 이런 엑스포를 한번 동시에 해보자라는 게 하나고, 그 안에서 이제 갯벌 체험이라든지 새로운 컨텐츠, 요트 뭐 이런 것들을 제안했고요. 아까 고속화철도 만들기 전입니다만 예전에 저희가 부울경 방문회 사업할 때 가장 성과가 좋았던 사업이 테마관광 열차 사업이었어요. 이거는 정시성이 있으니까 계속 갑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더라고요. 수도권에서도 내려오고. 그래서 요거는 테마관광 열차 상품들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잘 연계하면 충분히 빠른 시간 내에 효과를 누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홍보 마케팅인데 패스 지금 남해안 코리아 투어 카드에 참여하고 있는 곳이 전남 여수순천하고 진주 사천 참여하는데 요걸 좀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는 거 하나 하고, 통합관광 브랜드인데 지금 사실 남해안은 남파랑 쓰고 있거든요. 남해안 남중권이 남파랑하고 다른 뭔가 브랜드를 가지는 건 조금 이렇게 이질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남파랑을 활용하되 메인 그냥 남중권 남파랑, 그러니까 동부권 남파랑, 서부권 남파랑 뭐 이런 식의 어떤 남파랑을 중에서 역할을 좀 다양하게 가져가는 부분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이제 남해 남중권이 사실 이 안에도 사실 매력적이긴 합니다만 이미 동부 전남은 서부 전남과 연계가 되어 있고 서부 경남은 남부 경남과 동부 경남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광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남해안 지역에 문화와 관련되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많습니다. 광주는 광주, 그다음에 진주, 통영, 그다음에 부산 이 유네스코 창의도시 지역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인프라가 있는 도시가 있고, 그다음에 통영의 국제음악제, 그다음에 광주 아시아 예술제, 그다음에 부산 국제영화제 이런 축제들도 제법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를 남해안을 아시아 문화 허브 이렇게 해서 잠깐 오는 게 아니고 동아시아, 특히 동아시아 젊은 사람들이 이 저희 K한류에 대해서 열광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한 장기 체류 상품을 한번 제안해 보자. 우리 지역혁신협의회가 주도적으로 전남과 경남이 그 남해안 남중권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기라성 같은 전문가들이 다 모이신 것 같습니다. 어쩌면 국토 공간에서 비어 있는 공간에 알맹이를 채우는 굉장히 알찬 기획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남중권 전략을 추진한 데 있어서 추진 주체를 좀 더 강력하게 세우고 거버넌스를 실효성 있게 만들어야만 되겠다. 남중권과 그 주변 지역, 그러니까 서남권, 부울경 동남권, 그리고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산악 지역 이쪽과 남중권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이걸 통합하는 어떤 거버넌스 같은 게 좀 필요하다. 그래서 뭔가 계획적으로 유기적으로 결속된 그런 게 있어야지 따로따로 놀아가지고 되겠냐. 기존에 있는 그 인프라들을 어떻게 엮어내는가 하는 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가 된다 이런 것처럼 흩어져 있는 게 유기적으로 어떻게 연결될까 하는 그런 안을 좀 만들어내야 되고, 그다음에 지표만 보면은 없어질 동네처럼 보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제일 먼저 제가 생각할 때는 젊은 층이 와서 유입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 하는. 협의체 가지고는 안 된다. 줬다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핵심 주체가 이제 책임지는 그 추진 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을 해서 정확히 그런 의무와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또 국가로부터 많은 그런 재원을 통해서 발전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한 책임과 역할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것도 그냥 그림에 또 불과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사업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업가의 어떤 관점 속에서 이런 사업 테마가 결정이 되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하는 그런 산업을 선정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사업화할 수 있는 이런 구체적인 그런 것들을 로드맵을 짜라는 거죠. 이 남해안 남중권이 원래 한려 수도였습니다. 한려 수도. 대한민국의 수도가 있는데 이미 남해안 남중권은 예전부터 한려 수도라는 수도가 있는데 이 수도를 좀 더 구체화해서 대한민국의 해양 생태 관광 수도로 좀 가면 어떻겠냐. 남중권이든 남해안이든 크루즈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잠재력이 굉장히 무궁무진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조선업이 어떤 쪽 방향으로 치달을 줄은 모르겠지만 그 조선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인력들, 자산들, 기술력, 그다음에 관련되는 지역들이 침체해서 다시 성장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크루즈 산업도 우리는 손을 반드시 대야 되겠다. 국내 시장은 물론 국제 시장도 유인할 수 있는 차원의 인프라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크루즈만큼은 놓칠 수가 없다. 광역권 안에서 지역 간의 연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기존의 행정구역, 인접한 행정구역 중심으로 해야 했는데 그렇게 가져갈 것이냐. 우리 남중권 안에서도 아니 산업 중심으로 연계할 것이냐, 자원 중심으로 할 거냐, 뭐 스토리 중심으로 할 거냐, 문화 중심으로 할 거냐에 대한 다각적인 연계 협력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나의 잣대 갖고 연계 협력할 수는 없겠다라는 부분이고요. 타 지역과 특히 관광 쪽에서 어떻게 차별화할 것이냐. 우리 남중권에 해양 관광 있고 앨리스 관광 있는데 그럼 서해안에 있는 해양 관광 뭐가 틀릴 거냐, 동해안이랑 뭐가 틀릴 거냐는 한마디로 성장 동력으로서 차별화될 수 있는 우리가 산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성장 동력 명확하잖아요. 근데 관광에서 성장 동력은 사실 명확치 않습니다. 그래서 남중권이 가져가야 될 부분 무엇이 있겠느냐에 대한 이슈들을 해결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지난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님하고 김영록 전남지사님께서 지금 수도권에 대응한 이 발전 축으로서의 우리 남해안권이 어떤 위상을 갖고 어떻게 발전시키면 좋은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남해안 남중권 그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발전 계획을 좀 수립했으면 좋겠다. 그 과정의 그 일부 내용을 오늘 이제 관광과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좀 더 숙성과정을 거치면 훨씬 더 현실적인 그런 사업들이 나오지 않겠냐라고
라는 측면에서 오늘 그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신 그 내용들은 저희들이 남해안 남중권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자로 저희들도 많이 활용하겠다. 그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도 하나 시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좋은 건 뭐냐면 반드시 통합을 전제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형태의 그 거버넌스를 만들어 준 거니까요. 그래서 장기적 마스터 플랜과 함께 그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구체적으로 수행해야 될 사업 과제들을 거기서 부단히 개발해 줘야 된다. 오랫동안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또 그만큼 축적된 역사와 컨텐츠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가능성과 힘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순천대와 경상대가 보다도 확고하게 중심에 섰으면 좋겠고, 아까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염두에 둔 소위 실행구조와 거버넌스 문제를 좀 고민해야 된다. 오늘 그런 공감대를 통해서 양 지역 혁신협의회가 계속 이런 일들을 확장시켜 나가고 또 양 지역의 연구원들이 좋은 연구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